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행정명령 서명에 전 세계가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이 즉시 중단되면서 항공기 탑승 거부가 잇따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테러와 관련된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7개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도 90일 동안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트럼프는 이번 정책에 대해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반난민, 반무슬림 봉쇄 정책에 전 세계는 혼란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이슬람 세계에 대한 심한 모욕이라며 입국 정지 조치는 테러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에 이들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및 비자 발급은 중단됐으며 일부 항공사에서는 이들 7개국 국민의 미국행 발권이 중단되는가 하며 뉴욕 JFK 국제공항 등에서는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행정조치에 여론이 악화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7개국 국민에 대한 일시적 입국 금지가 무슬림 입국 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하고 영주권 소지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범위를 다소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를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행정명령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실망, 우려, 분노가 미국 안팎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습니다. 15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들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거부 선언했고 의회에서도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주말 동안 수만 명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는 물론 뉴욕 JFK 국제공항 등 지역별 거점 공항에선 시위대가 무슬림 환영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조속한 행정명령 폐기를 촉구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댈러스, 시애틀, 포틀랜드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행정명령에 반하는 재판 결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JFK 국제공항에 억류된 외국인 중 이라크에서 미 정부를 위해 일한 이라크인 2명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본국 송환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스턴주 알렉산드리아, 시애틀 등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15개 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 위반이자 비미국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의회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맥케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자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뒤집는 입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공항에서 억류되는 이민자들과 여행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와 시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이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핫라인 서비스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 뉴욕주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억류당했다면 즉시 핫라인 1888-769-7243 서비스로 연락해달라며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번 행정명령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이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어떠한 가이드라인 지침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특히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추방될지 알 수 없는 인권 유린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뉴요커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맞서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 상원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을 뒤집을 법안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뉴욕주 연방 상원 의원은 이 행정명령은 반이민적이며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추방 이민 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구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은 추방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한인 추방 대상자 중 약 70%는 추방 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약 30%만이 추방 확정 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7일 시라큐스 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가 발표한 이민법원의 추방 소송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재판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106명 가운데 71.6%인 76명이 추방 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민법 위반 혐의 17명, 형사 범죄 혐의 13명 등 30명은 추방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추방 재판을 통한 구제율이 50% 선인 점을 감안할 때 한인 구제율은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입니다. 추방 판결이 내려진 한인을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루이지애나 5명, 버지니아 3명, 워싱턴 3명, 조지아 3명, 뉴저지 2명, 펜실베니아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은 이 기간 1명의 한인 추방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민 단속에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는 10년 만에 가장 적었으며 2015년 회계년도에 비해 약 4천 명이 줄어들었고 범죄 전과 이민자 추방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는 모두 6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홍역.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와 뉴저지 저지시티 등 뉴욕 뉴저지원에 홍역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태어나 뉴욕으로 온 신생아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보건국은 주민들에게 홍역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신생아가 홍역을 검진하기 위해 지난 19일 서포 카운티 웨스트 아이슬립 소재 굿 사마리탄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이후 이 병원 응급실을 다녀간 환자나 보호자 등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홍역, 특히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던 홍역이 최근에는 종종 성인 사이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도 허드슨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은 홍역의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홍역주의보를 내리고 이달 16일에서 24일까지 이 남성이 이용했던 기독병원과 뉴포트 패스 열차역, 인근 식당 등 같은 장소에서 홍역에 전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홍역 증세를 보일 경우 담당 주치의나 병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홍역은 기온이 오르는 늦겨울부터 초봄에 잘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활동이 급격해지는 여름철에도 홍역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퀸즈보로의 대형 컨벤션 센터와 스포츠 경기장이 새로 건설될 전망이어서 경제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퀸즈보로, 가정을 위한 퀸즈보로라는 주제로 27일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장이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 보로 정부 중점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마이카 소재 뉴욕시립대 요크 칼리지에서 행한 이날 연설에서 캐츠 보로장은 올해 진행할 경제, 교육, 관광, 지역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에퀴덕트 경마장에 위치한 리조트 월드 카지노에 400개의 룸을 갖춘 호텔, 2만 스퀘어피트 넓이의 스파 시설, 14만 스퀘어피트의 대형 컨벤션 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캐츠 보로장은 이를 위한 4억 달러 예산 투입안을 지지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전망했습니다. 또한 현재 법원에 계류돼 있는 월렛스 포인트 개발 사업에 아이스하키나 축구 경기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친환경 센터와 학교 신축도 고려하고 있으며 더 많은 스포츠 경기 관람객을 모으기 위해서는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 인근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학년 아동의 테크놀로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보론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랩탑과 스마트보드를 지급하기로 하고 교실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로 사용해 오고 있는 트레일러 교실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입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일대와 펜실베니아대의 올해 지원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7일 예일대 교내신문 예일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올해 예일대 지원자 수는 총 32,891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5% 증가한 것입니다.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4% 증가를 보였으며 31,439명으로 집계됐었는데 이보다 더 증가하면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7년 19,323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무려 70%나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예일대는 신입생 정원을 2016년보다 100명을 늘려 400명으로 공지했지만 지원자는 무려 1,452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제레마이어 퀸란 예일대 학부 입학처장은 미국 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간편해진 지원 시스템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대학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는 10% 증가했고 소수계 지원자는 27% 증가했으며 흑인 지원자도 지난 5년 동안 43% 늘어났고 히스패닉 학생은 36% 증가했습니다. 한편 펜실베니아 대학도 올해 지원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해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외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27일까지 지원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를 비롯한 북부 뉴저지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인데 부족한 강우량과 강설량으로 인해 수도세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뉴저지주가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10월 중순 가뭄 경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를 비롯한 북부 뉴저지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임에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가뭄 해갈에는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환경국에 따르면 지난주 간간히 비 소식이 이어졌음에도 가뭄 경보가 내려진 북부 뉴저지 지역에 갈증이 해소되진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가뭄 경보 지역은 버겐 카운티를 비롯해 에섹스, 허드슨, 헌터돈, 머서, 미들섹스, 그리고 워렌 카운티 등입니다. 주 환경국 레리 하나 대변인은 지난주 주기적으로 간간히 비가 내려 상황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뉴저지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이 물을 아껴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족한 강수량과 강설량은 농업 용수 부족뿐 아니라 이로 인해 수도세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 가뭄 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명절이 되면 한인들의 고국 생각은 더욱 간절해지는데요. 오늘 LA 한인타운에서는 한인들이 훈훈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눔의 현장을 여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모처럼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설을 보내진 못하지만 온정이 듬뿍 담긴 쌀을 전달받은 한인들은 만면에 웃음꽃을 피웁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인들에게 이보다 따뜻한 선물은 없습니다.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골고루 주시니까 올 설 명절은 정말로 행복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시작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어느새 4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쌀 한 포대의 작은 정성이지만 온정을 나누는 기쁨에 봉사자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교포분들로부터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려드리는 그 의미에서 지금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확대할 것입니다. 구석구석 손길이 닿는 조그만 일들을 하는 것이 동포사회를 위한 자그마한 한인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이 찾아서 하고요. 특히 오늘 행사엔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도 참석해 직접 선물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돌아가는 발길에 기쁨을 더했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와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저한테도 그렇고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고 다 좀 좋은 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참석하게 됐는데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 담긴 쌀과 생필품이 가득 찬 선물 보따리는 400여 명의 한인 노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국 생각이 나는 요즘, 정성 가득한 나눔의 손길에 한인들은 조금이나마 향수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몸집이 작은 미니 돼지가 새로운 반려동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덩치 큰 식용돼지까지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몸집이 커지면서 이웃들과 갈등을 빚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정집. 농장에서나 볼 법한 육중한 몸집의 돼지가 가정집 거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잠에서 깨면 주인이 건네주는 밥을 넙죽 받아먹습니다. 식용 돼지를 왜 집안에서 키우나 싶은데 사실 에스더란 이름을 가진 애완돼지입니다. We got her a few years ago, 4 years ago, expecting a mini pig. We were told she would be about 70 pounds when she was full size. 5년 전 입양 당시 몸무게는 9kg. 그런데 자라면서 몸이 급속도로 불어 지금은 체중이 300kg에 육박합니다. 애완용 미니 돼지인 줄 알고 입양했는데 일반 식용 돼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반려견 못지않은 친근함과 영리함으로 SNS 스타로 떠오르며 돼지가 꼭 미련하고 더러운 동물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Pigs make amazing pets because they are extremely clean. Most people don't think they are. They're just so smart, so cuddly, so loving. 하지만 다 자라도 30kg 안팎에 불과한 애완용 미니 돼지와 달리 몸집이 큰 일반 돼지를 가정집에서 키울 경우 이웃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크리스티 씨. 체중 82kg의 애완돼지 윌버와 벌써 5년째 동거동락하고 있습니다. It's very emotional. He's like my child. 그런데 가족처럼 지내던 윌버와 조만간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시에 불만을 제기했는데 시 보건당국이 돼지가 공중보건을 해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I have a place that's in North Carolina that is willing to take him, but he belongs here with me. He's not an outside pig at all. 아칸소주에서도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문제로 주인과 이웃 주민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I'm not willing to back down. The pet is a part of my family. She at one time got a petition and was going to get the neighbors to sign it so she could keep the pig. No one signed the petition. Nobody. 몸집이 작은 미니 돼지는 최근 들어 반려동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치매 환자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주는 동물 치료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we love small children and dogs and other animals, the surprise factor behind the pigs, and one of the gifts with Alzheimer's is you can use a lot of surprises. 하지만 돼지의 몸집이 커질수록 논란도 커지는 상황. 일부에서는 몸무게가 90kg 이하인 돼지는 반려동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딱 잘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9일 오전 5시 10분쯤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푸드 갤러리 32 앞에서 하워드 지 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제임스 박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용의자 박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이날 오후 늦게 경찰에 체포됐으며 살해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크리스티 주지사가 브릿지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크리스티 주지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전직 소방관은 자신이 제기한 증거에 대해 들어보지도 않고 기소 불가를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뉴저지 아동치사검토위원회가 유아용품 업체 베이비박스와 함께 유아용품 세트 무료 배포를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저지주가 유아 돌연사 증후군을 줄이기 위해 연방질병통제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유아용품 10만 5천 개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신생아 용품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를 주제로 한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동포 국민인식 제고 방안, 재외동포 사회와 통일, 한민족 정체성 함양 등을 주제로 한 창작 논문입니다. 재단은 2012년부터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논문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신청은 2월부터 7월까지이며 최우수상에는 외교부 장관상과 학술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흐리겠으며 춥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은 전날과 비슷한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